자, 교합법칙은 교합법칙이랑 상관없고 분배법칙은 이렇게 하나 해서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A 합 B 해주고 그다음 가운데 교집합 쓰고 A 합 C를 해주는 게 분배인데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분배지만 내가 보면 여기서 A 합 이렇게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A 합을 묶어내고 그 다음에 남는 게 B 교집합 C로 해주는 이쪽으로 가는 분배 법칙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여기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연산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해되겠니? 마찬가지로 얘도 A 교집합 B 해주고 합 A 교집합 C로 분배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거고 A 교집합이라는 것을 묶어내서 A 교집합 묶어내고 남는 거 B 남는 거 합 C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배 법칙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왜 성립 하는지는 여기 벤다의 그림으로 나타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것 또한 증명은 그림으로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직접 한번 그림을 보고 한번 해봐. 얘 그림으로 칠해보고 얘 그림으로 칠해보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연산에 대한 여집합의 개념인데 얘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A는 그 안에 여집합이 없는 것들은 여집합을 씌워주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즉 안에 있는 연산을 반대로 계산을 해주면 그게 같다라는 게 드모르간 법칙이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자, 다시 한번 이런 거 보자. A가 있고 합 B에 여집합이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드모르간 쓰면 소정아 여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위치를 또 바꿔서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 교집합 여집합이다. 얘는 뭐랑 같이 시하나? 차집합 배웠잖아. 교집합 여집합은 바꿔서 차집합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차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요 기억 안 나? 차집합 여집합 여집합이 뭔데? 여집합이 뭐예요? 그렇지. 이 전체 집합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의가 되었을 때 내가 집합 A라는 놈이 정의되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여기가 A의 여집합이잖아. 그래서 A랑 A의 여집합은 서로서의 관계에 있고 두 개가 겹치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A라는 놈과 A의 여집합은 합했을 때 전체가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여집합이잖아. 기억 안 나? 너 백지 상태로 보냐? 기억나? 취해봐라. 빡세게 해야 되겠네. 왕쌤한테 얘기해서 시연이 하나도 모른다고 여집합이 뭔지 모르겠다고 마치 100문제씩 풀다가 되니까 아까 그래 얘기했던 게 아니야. 그렇지? 소정이 어떻게 생각해? 네? 시연이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연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주는 건데 얘는 A라는 놈이 있고 교집합이 있어. 자, 방금 차집합 어떻게 바꾼다고 시연아? A 교집합 하고 B의 여집합 되겠니? 차집합이니까 이게 이거하고 같다라고 그냥 집합의 연산이야. 이게 왜 같은지는 그림으로 봐야게 되는 거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여집합이 붙었어. 그럼 드모르간을 적용시켜보자. 그럼 A 교집합은 그대로 있을 거고 얘 드모르간 쓰면 A는 없으니까 여집합 씌우고 교집합이니까 합 바꾸고 B는 있으니까 없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적용하면 된다?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왜냐면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얘가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을 시키면 A 교집합, A 여집합 A 교집합, A 여집합 뭐지?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그렇지, 공집합 될 거고 합 적어주고 그 다음 A 교집합 B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가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과는 A 교집합 B가 되겠지. 되겠니? 되겠어? 자, 다음 자 보면 얘는 A 여집합 합 B-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드모르간을 적용시켜보자. 자, 시연아 드모르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니? 요한에게 B 마이너스가 왜 나와? B 여집합 드모르간을 적용시키라고. 얘를 굳이 얘를 이렇게 바꿔도 왜 굳이 또 얘를 그렇게 바꿔?
그렇지 U. 그다음 A. 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소정아 요거 분배 법칙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거 분배를 해줄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둘까? 뭘 쓸까 여기서? 결과가 뭐가 되고 뭘 쓸까? 어? 여기 봐봐. 다 합집합이잖아. 어차피 이거 다 합할 거야. 굳이 분배고 뭐 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끼리 먼저 합해도 돼. 그럼 뭐부터 합할까? 당연히 이거 A는 A 여집합 위치를 바꿔서 A랑 A 여집합을 먼저 합한다고. A랑 A 여집합 합하면 뭐가 돼? A랑 A 여집합 합이면 돼. 전체 아이! 전체. A랑 A 여집합 합이면 돼. 전체. 그러면 이미 전체가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뭐가 있든 난 이미 전체니까 합해봤자 전체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거의 다 까먹은 것 같은데 뭐지? 이 새로운 건? 자, 얘는 여기서부터 적어보자. B-는 그냥 있다고 치고 일단 요 가로 안에부터 간단해 보면 B-A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바꿔주고 합하고 B-A 여집합이니까 B-A가 교집합 바꾸고 뒤에 거에 여집합을 씌울 건데 여기 여집합 씌우면 뭐가 돼? A. 자, A 그대로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또 합 보니까 뭐가 보여? 비교집합, 비교집합. 공통적인 게 보이네. 그럼 뭐 해야 된다? 묶어내야 된다고. 그러면 B-인데 여기는 비교집합 묶어내고 나면 A 여집합 남았을 거고 합 A가 남았을 거야. 요게 뭐가 되지? 요 뭐가 돼? 전체. 이게 전체야. 그럼 이거의 결과는 뭐가 돼? 시험은 뭐가 되니? 비교집합 전체. 뭐가 돼? 그럼 당연히 B가 되겠죠. 전체라면 뭐가 오든 해. 이게 겹치는 거야. 그럼 여기가 B인데 얘가 B야. 근데 앞에 B가 있었지. 그럼 B 빼기 B 하니까 결과는 공집합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자, 여기까지 확인집합 풀어보자. 네, 두 개밖에 없네. 이거 풀어봐보면 사업하자. 깔려있어. 아니, 두 문제밖에, 이거 한 문제만 나와봤어요. 이거 보지. 자, 얘를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 다 이게 연산을 싹 관찰을 했더니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공통되게 합비 여집합이라는 게 있네. 이것부터 봐야 돼.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합비 여집합으로 묶어내자. 묶어내고 남는 게 뭘까? A의 여집합이 남을 거고 여기서 A가 남을 거야. 그러면 A의 여집합이 남고 A가 남는데 그 남는 거 두 개를 겹치는 걸 부르니까 교집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합비 여집합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다 교집합 A가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A랑 A 여집합에 겹치는 부분 시험은 뭐가 된다고? 공집합. 합집합을 하면 전체고 두 개 겹치는 서로서의 관계에 겹치는 게 없어. 공집합. 공집합 합 비여집합이 되니까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당연히 B예요. 그럼 얘의 결과는 B의 여집합이야. 여기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얘 자체가 되겠지. 그러면 결과는 B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을 묻는 건데 얘는 교환 법칙으로 두 개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얘가 A-B야. 되겠니? 근데 A-B의 결과가 공집합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지 시연아? 같아도 돼. 꼭 같은 경우만 있는 건 아니니까. 무슨 의미야 소정아? 차집합의 결과가 공집합이 된다는 것은 요 앞에 놈이 뒤에 거에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A가 B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즉 요런 거예요. B가 더 크니까 없애버리면 다 빠지는 거야. 물론 같아도 되겠지만 작아도 되니까 같다라고 하면 돼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 결과가 차집합의 결과가 공집합이 된다. 그럼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된다는 뜻이고 자 그럼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 뺐는데 A가 그대로 나왔어.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야? 서로서 뭘 닦아먹고 차집합의 결과가 빠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얘 자체가 그대로 나왔다. 그럼 서로서라는 뜻이고 뺐을 때 하나도 남는 게 없다. 그럼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 이런 거 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다시 자 보면서
자, 다시 지금 확인책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 정확하게. 자, 확인책을 풀어.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질문? 뭐? 네가 기본적으로 차집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연산에 대한 그 모르가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건 당연히 알아야 돼. 차집합은 네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럼 C가 있으니까 그 모르간이지. 그럼 그 모르간 A는 없으니까 여집합 씌우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꿔주고, 얘 있으니까 없애. 이게 그 모르간 씌운 거야. 그 다음 뒤에 합 A가 있잖아. 근데 봤더니 연산이 전부 합이지. 그러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요거 두 개 위치를 바꿔서 A 여집합이랑 A랑 먼저 합해버리면 A 여집합 합 A는 뭐가 되지? 그럼 전체니까 나머지가 B든 뭐든 어쨌든 전체가 나왔으니까 뭘 합봐도 그냥 결과는 전체가 돼. 1인 선생님 질문? 1번? 2번? 자, A는 내가 여기 A 교집합 B 여집합 했지. 그리고 B 교집합 A 여집합 했어. 근데 여기도 교집합이지. 여기도 교집합, 여기도 교집합, 여기도 교집합. 다 교집합이지. 그럼 뭐야? 여기는 싹 다 겹치는 거 찾으면 돼.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그냥 하나만 있을 때는 위치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겹치면 돼. 여기서 다 겹치는 걸 찾는 건데 A랑 A 여집합이 먼저 해보자 그러면. 요거 두개 위치 바꾸고 요거 두개 위치 바꾸면 되니까. 아니면 그냥 요거 두개 결합을 먼저 해버려. 상관없어. B랑 B 여집합 겹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공집합. 그럼 이미 공집합이야. 공집합이랑 겹치는 게 뭘 겹쳐도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그럼 이건 결과는 공집합. 되겠니? 근데 1번 틀린 거 같은데. 봐봐, 차집합이지. A 교집합, B 여집합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모르간을 써서 해야지. 잘못됐어. 다시 해봐. 오케이? 그리고 어려워하니까 3번은 또 같이 해주면 돼요. 얘네 둘 다. 요거 3번을 좀 같이 볼까?
교집합, 합집합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요렇게 해주자. 먼저 A랑 교집합, A 여집합을 해보자. A랑 A 교집합 A랑 교집합, A 여집합 해주고 그다음 합하고 A랑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배워보자. 왼쪽 합을 기준으로 왼쪽. 그러면 A 교집합 A 얘가 뭐가 돼? 이게 뭐야? 안 내고 이거만 세우는 거 같은데. 시험나 뭐니? A랑 A 여집합은 서로서야 서로서 겹치는 게 없어. A를 제외한 나머지가 같은 게 있을 수 없어. 같은 게 없으니까 뭐가 돼?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뭐라고? 야 겹치는 걸 묻는데 같은 게 없잖아.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공집합이라고. 여기가 합집합일 때 전체가 된다.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면 얘는 그냥 A 교집합 B야. 그럼 공집합과 얘랑 합했어. 그 결과는 뭐가 될까? 이거의 결과는 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이것만 남게 되는 거야. 합해봤자 얘가 있는 게 없으니까 A 교집합 B가 되겠지. 되겠니? 그리고 합 얘 거 봤더니 봐봐. 이 결과가 뭐니? 여기서 바로 찾아보니 뭐가 될까 이 결과가? 소정아 뭐가 될까 이 결과는? 내가 B랑 C랑 합한 거에 B랑 겹치는 걸 찾아. 뭐가 될까? 그렇지 B가 되는 거지. 왜냐면 봐봐. B가 있고 C가 있어. B합 C는 어차피 이거 다야. 그지? 근데 여기서 B랑 겹치는 걸 찾으니까 당연히 B가 다 겹치겠지. 쌤이 뭐라고 했지? 포함관계가 있을 때는 겹치는 게 하면은 B가 B 합 C 어쨌거나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관계를 물을 때는 작은 놈이 결과로 나온다라고 했어. 시연아! 그럼 얘의 결과는 B가 되는 거야. B. 그럼 여기가 B가 되는 거니까 내가 합 이렇게 되겠지. 그럼 A 교집합 B랑 얘가 B니까 합한 결과는 뭐가 될까 시연아? A 교집합 B랑 합한 결과는 뭐가 되겠어? A 교집합 B라는 게 뭐야? 얘야. 겹치는 거. 여기가 A고 여기가 B를 합니다. 얘는 A의 일부분도 되고 B의 일부분도 되고 그럼 포함관계가 있잖아. 얘가 들어가. 그럼 결과는 합집합의 결과는 포함관계 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큰 놈 작은 놈. 그럼 큰 놈이가 B가 나와야 된다. 이해되겠니? 다시 해. 야 잠깨. 너 뒤에 나가 서서 하든지. 해보다 안 되면 다시 질문하고. 봐봐. 아니 여기서 3번에서 A 교집합 이거 뭐야? 그러니까 A 교집합 A 여집합 합 B지. 그럼 얘 하나 얘 하나 분배를 해줘야 될까? 그럼 A 교집합 A 여집합이 나오고 그다음 합 있고 A 교집합 B야. 근데 이게 뭐라고? 공집합. 그럼 합 해봤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그냥 얘가 들어가. A 교집합 B. 땡.
모여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든 얘를 이렇게 바꾸든 상관은 없어. 어느 쪽을 해볼까?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 아니면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 소정 없는데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얘를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일단 A 빼기 B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되겠니? 그러면 얘하고 또 빼기 C잖아. 빼기 C는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당연히 교집합하고 뒤에 여집합을 씌울 수 있을 거야. 그럼 C도 빼기 C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야. 되겠니? 그랬더니 여기가 다 교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면 뭘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 그지? 그럼 교환법칙도 되고 결합법칙도 성립을 해. 그러면 내가 여기서 결합법칙을 사용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요거 두 개를 얘랑 먼저 결합을 해버리지.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되어 있고 B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이라는 놈은 어떤 연산을 내가 드 모르간을 적용시켜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드 모르간 법칙을 적용시키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다시 반대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B는 여집합이 있으니까 없애버리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C는 있으니까 없애버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교집합, 여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차집합. 그러면 A 빼기 B 합 C가 되면서 얘랑 같아지는 걸 알 수 있게 돼. 이해되겠니? 자,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 되겠지? 자, 하고 다음 문제 바로 연결해서 좀 설명해 주니까 같이 풀어봐. 자, 여기서 보면 배수의 집합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간단해. 그냥 배수, 즉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했을 때 만약에 A2라는 것은 2의 배수의 집합이야. 그럼 A2라는 것은 2, 4, 6, 8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 3의 배수는 3, 6, 9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약수라고 한다면 그 숫자 약수들만 있는 거야. 그럼 A6이 만약에 약수다. 그러면 1, 2, 3, 6이 A6의 원소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럼 얘는 배수라고 했으니까 2의 배수랑 3의 배수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적으면 안 맞추나? 2의 배수도 있고 3의 배수도 있으니까 2, 3, 4, 6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2의 배수랑 3의 배수랑 같이 있는 어떤 하나의 배수는 없어. 그럼 이런 건 이제 분배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이렇게 분배 법칙을 시켜보면 A2랑 A4랑 교집합이 될 거고 요거 했어. 그 다음 합집합하고 A3이랑 이게 보이나? 밑에 적을까? A2랑 교집합 A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합집합 A3이랑 교집합 A4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면 내가 여기 A2니까 2의 배수라고 했고 A4니까 4의 배수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2, 4 이 2라는 숫자의 배수가 4고 4의 약수에 2가 있어. 시연아 두 숫자가 이렇게 배수와 약수의 관계가 있을 때는 겹치는 걸 물으면 당연히 큰 숫자가 결과로 나오게 돼. 생각을 해봐. 2, 4, 6, 8 안에 4의 배수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겹치는 건 4의 배수가 온전히 다 겹치겠지. 이해되겠니? 그럼 얘는 3의 배수, 4의 배수인데 3과 4는 서로 배수와 약수의 관계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3의 배수에서 4의 배수에서 겹치는 걸 찾아라면 이 두 숫자의 최종 배수가 겹치게 돼. 그래서 이 결과는 A의 12가 되는 거고 그거의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을 했더니 4와 12 4의 배수, 12의 약수, 배수와 약수 관계 된다 그지? 이럴 때는 뭘 한다고? 합집합이면 4의 배수에서 4, 8, 12 하니까 12의 배수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럼 포함이 되니까 합집합의 결과는 큰 놈이 나와야 되니까 A4가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한 번 더 해보자. 시연아, 잠 좀 깨. 자, 보면 여기서 보면 A6이라는 놈과 A10인데 시연아, 6의 배수랑 12의 배수, 6의 배수, 12의 약수 성립한다 그지? 합집합은 뭐가 결과로 나오게 될까? A6이 나올까? A12가 나올까? 그렇지, A6이 나오는 거야. 6의 배수에 당연히 12의 배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A9랑 A18인데 9의 배수 18, 18의 약수 9 성립하네.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뭐가 나올까? 소정아? 그렇지, A9가 나오는 거야.
9가 그대로 크니까 18의 배수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럼 요거 두 개 겹치는 거는 6의 배수 9의 약수이 성립 안 한다 그지? 겹치는 건 뭐가 겹친다라고 했지? 6과 9의 뭐가 겹친다라고 했어? 최소 공배수가 겹친다라고 했어. 6과 9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18 되겠지. 되겠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약색이 되는 거고. 자, 다음. 자,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데 내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야.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연산 기호를 기준으로 그 기호의 왼쪽에 있는 집합에서 오른쪽에 있는 집합을 빼고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서 왼쪽에 있는 집합을 빼서 합한 게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야. 그 왼쪽에 있는 집합과 오른쪽에 있는 집합이 동집합이 올 수도 있고 전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합이 연산이 올 수도 있어. 그럼 그런 식으로 연산을 했을 때 결과는 뭐가 완전히 따라 달라질 건데 이렇게 대칭 차집합을 하라라는 연산의 기호와 약속이 세모라는 기호가 이렇게 하라는 약속이야. 그러면 각각이 다 세모가 있으니까 그 세모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집합과 오른쪽에 있는 집합을 양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빼고 오른쪽에서 왼쪽 빼서 합해주면 돼. 그렇다면 지금 보면 A랑 A 여집합이니까 A에서 A 여집합 빼고 A 여집합에서 A 빼서 그걸 합해주면 되는데 A랑 A 여집합은 무슨 관계라고 했지 시연아? 내가 이거 서로서라고 오늘 서로서라고 A랑 A 서로서라고 이거만 네 번째 얘기했다. A랑 A 여집합은 겹치는 게 없어. 그럼 A 교집합 A 여집합은 뭐야?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부 이제 틀리지 마. 자 그럼 서로서니까 빼면 빠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서로서의 관계는 빠지는 게 없어. 그럼 A 결과는 A가 될 거고 A 여집합에서 A를 빼면 어차피 서로서니까 빠지는 게 없으니까 앞에 게 그대로 나오게 돼. 그럼 A라는 놈과 A 여집합 합 전체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전체 집합과 공집합인데 전체에서 빼고 공집합의 전체를 빼면 빠지는 게 없으니까 어차피 전체라는 놈은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 공집합이라는 놈은 처음부터 안 보였으니까 빼 뒤에 뭘 빼든 상관없이 그냥 공집합이 되겠지. 합하면 전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A랑 공집합은 A에서 공집합 빼봤자 빼지는 게 없으니까 A 그대로 나올 거고 처음부터 뭐가 없었으니까 공집합 합하면 A 그대로 될 거고 그 다음 A랑 A는 A에서 A 빼고 A에서 다 공집합 되겠다. A 공집합 될 거고 A에서 전체를 빼면 앞에 뭐든 상관없이 공집합 될 거고 전체에서 A를 빼면 A를 뺀 나머지니까 A 여집합이 될 거야. 합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얘가 그대로 결과가 나오고 이게 대칭 차집합 되겠지? 자 여기까지 쭉 풀고 준이는 그 앞부분 아는 거 쌤 따로 좀 설명 좀 해줄게.